안녕하세요.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오늘은 토목학회에서 매주 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죠. 스마트 위클리라는 뉴스레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sc.or.kr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 알림마당에 학회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송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위클리는 2019년부터 매주 목요일 날 토목학회에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메일로 안 오시는 분은 학회에 연락을 하시면 아마 이메일로 보내주실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행됐던 스마트 위클리의 제목은 공공건설시장 물량 가뭄 길어지다라는 제목이었고요. 크게 구성을 보면 탑 스토리가 있고 학회 소식, 그다음에 사이언스, 건설, 글로벌, 최신 소식, 핫크립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탑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대한경제에 실린 내용인데요. 올 상반기 예타 통과 제로, 후폭풍, 예타 대상 사업도 겨우 5건 선정, 하반기 예타 통과 사업도 대어 사라져, 뭐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SOC 사업은 예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타 건수가 전반기에 통과한 게 5건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물량 감소가, SOC 물량 감소가 예상이 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학회 소식입니다. 학회 소식은 3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세카라고 있나요? CECAR 10 KSC 2025 컨벤션. 이게 뭐냐면 세카는 Civil Engineering Conference in the ASEAN Region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토목공학 컨벤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국에서 2025년 개최를 하고 KSC와 함께 2025년에 개최한 거죠. 제주도에서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Call for Abstract죠. 앱스트랙트를 지금 받고 있다. 이런 공지사항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토목학회에서 하천 제방 공개 강좌를 하는데 9월 19일 날 있다는 얘기고요. 장소는 토목학회 지하 1층 대회실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시간 제방이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제방의 파괴 기구, 제방 공사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시험, 제방 설계 및 시공, 제방 호환 및 유지 관리, 제방 검사 및 응급 조치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묘총교 시공하면서 제방이 붕괴돼서 이런 강좌가 생겼나 했더니 매년 하는 강좌 같습니다. 이게 3차잖아요. 작년에 비슷한 내용으로 강좌했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 신청 안내. 이게 이제 올해 처음, 2024년에 처음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을 지정했어요. 2개가 지정이 됐는데 하나는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소양강 다목적 댐. 이 2개가 지정이 됐는데 요걸 이제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지정 신청 안내 이렇게 해갖고 우리 SOC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토목공학인들이 고유의 영역에서 자긍심을 크게 느끼기 위하여 이런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신청은 매년 12월 32일까지 해서 다음 해에 1, 2월에 지정을 심의해서 매년 3월 30일 날 우리 토목의 날 기념식 때 이때 동판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 동판 실물을 받아서 부착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마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시설물의 주인들이 신청하게 되는 거니까 아마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이언스입니다. 이게 학회가 너무 이렇게 건설 관련한 뉴스만 다루는 것보다 약간 과학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다루고 싶어 해서 사이언스 항목이 생겼거든요. 이 사이언스 항목 3개를 보면은 올해 11월 발사 민간 첫 달 착륙선 이번에 안착할까? 두 번째, 원투펀치 휘두르면 로봇이 동시에 훅훅. 중소도시 대도시보다 폭염 빈도 빠르게 증가. 10년당 0.38도씨 상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개 한 개 살펴보면 첫 번째 거 올해 11월 발사 민간 첫 달 착륙선 이번에 안착할 거 이거는 올해 11월 15일에 발사할 거라고 하네. 인투이티브 모션스라는 회사에서 달 남극에 아마 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비슷하게 일본이나 이스라엘 기업에서 착륙하려다가 월면에 충돌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안착 요번에 성공하면 민간 첫 달 착륙 타이틀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미국 회사겠죠. 미국 회사가 아마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회사가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원투펀치 휘두르면 로봇 동시에 훅. 요거는 뭔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사람이 어떤 장치를 끼고 이 로봇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로봇을 조종하는 거는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지금 실시간으로 진짜 0.012초 만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한다 그러네요. 이거는 뭐 격투용 로봇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도달 시간이겠죠. 여기서 어떤 지시를 내리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뭐 이 컨트롤 복싱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주먹을 뻗으면 로봇도 동시에 주먹 뻗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봇은 사람 대신 위험한 현장에 투입돼 몸 움직임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여기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이 고글을 쓰지 않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로봇이 보이니까요. 근데 뭐 만약에 이런 로봇을 뭐 요 자체는 지금 뭐 밑에 움직이는 인간 형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영상을 봤는데 뭐 건설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뭐 쓸 수도 있겠죠. 단지 뭐 이런 손이나 이런 거에서 건설 현장에서 뭘 하려면은 뭘 잡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 뉴스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뭘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게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소도시 대도시 폭염이 더 빨리 늘었다. 요거는 뭐냐면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폭염 빈도가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이 빈도가 중요합니다. 빈도. 근데 결국은 도시화가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상식인데 중소도시와 대도시를 비교했더니 중소도시가 빈도가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기사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결국 대도시는 도시화가 이미 돼 있는 거잖아요. 중소도시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되고 있는 중소도시가 빈도가 폭염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중소도시는 그 전에는 폭염 빈도가 안 높았는데 증가율이죠, 증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건설 분야입니다. 건설 분야 4개의 뉴스가 선정이 됐는데 서울시 기술직 최고위급 행정 2부 시장, 토목대 건축 30년 경쟁사 이거 좀 읽어봤더니 뭐냐면은 서울시 기술직 최고위급 행정 2부 시장, 이 토목대 건축 30년 경쟁사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 30년 경쟁사는 아니고요. 이게 당연히 이제 그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를 관리하는 거는 당연히 인프라를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행정 2부 시장, 1, 2부 시장인데 행정 2부 시장에 기술직 공무원이 이제 중요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 2부 시장 자리를 두고 토목 직렬과 건축 직렬이 30년간 경쟁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주로 토목직이 당연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토목직이 도시를 관리하는 거니까 건축직은 어떻게 보면 뭐 인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죠 그런 일이 주니까. 근데 사실상 그 행정 2부 시장 자리에 2014년까지 당연히 20년 동안 토목직이 사실상 독점해 왔다. 독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박원순 전 시장 때 처음으로 2014년 7월에 건축직이 임명됐다. 이 내용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뭐 건축주택 정책 자체가 중요해져서 건축직이 이제 그 자리에 오르고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도 건축직렬의 본부장이 임명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할 때 그 토목 시설물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입힌답시고 건축 공정으로 현상 공모를 여러 건 했어요. 100년 다리, 한강대교에다가 보행 다리를 붙이는 그 사업, 그 다음에 영동대로 지하 환승센터,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양재고개 이런 사업들을 현상 공모를 했어요. 현상 공모를 하면서 이제 건축사가 그 프로젝트에 PM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토목시설은 토목 엔지니어가 PM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디자인의 한 분야로서 디자이너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토목이 아닌 건축사가 PM을 하게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박원순 시장 때 좀 벌어졌었죠. 자, 그 다음에 가덕건설공단 필요, 국토부 용역 윤곽, 신공항 건물살 기대. 네, 가덕
국토에 공항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용역을 발표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용역을 발표했는데, 가덕 건설공단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신공항을 만드는데 공단을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기존에는 기재부에서 이 공단 만드는 걸 반대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공단이라는 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뭐 국가조직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인원수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이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기재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 이런 데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지금도 막 2단계 뭐 3단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업을 발주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그런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서 아마 기재부에 다시 신청을 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의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무량판 부실 지원 논란에 K건설 해외 수주 불통 튀나 이 내용입니다. 사실상 무량판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고였죠. 왜냐하면 이제 공사를 하다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완성이 된 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뭐 동발이 무너진 게 이런 게 아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대한경제 다룬 건 뭐냐면 K건설 해외 수주 불통 튀나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업계 이런 데에서 이런 그 사고가 나면은 이게 이제 서로 경쟁하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을 하는데, 상대방 나라 국가 업체겠죠. 업체에서 쟤네들 뭐 무료 틀어 먹었다 뭐 이렇게 부실 시공하고 실력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공격이죠. 뭐 영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로 이제 여기서 들은 거는 뭐 두 가지 예가 나오더라고요. 2015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동티모르 수화로 항만공사 사업을 수주할 때 경쟁 업체인 인도건설사가 현대건설에 입찰 담합, 아마 2014년에 있던 것도 노르웨이 오슬러 터널 사업에 입찰할 때 역시 상대 업체가 경쟁 업체가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사실을 알렸다 발주처에. 그래서 뭐 여기 결국 입찰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 무량판 부실 시공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 업체들은 실제로는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작은 업체들이 했다고 해야지. 왜냐면 뭐 LH 발주했으니까 뭐 큰 시공사보다 작은 시공사가 많았었나 보죠. 근데 문제는 LH 자체가 해외 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게 또 우려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면서 그 공기업들을 잘 이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해외 사업들은 이제 신용이잖아요. 그런데 뭐 국가 기관, 공사가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으면 신용도가 확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LH가 잘못하면은 그 무량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잼버리 불똥 튄 뭐 이 내용인데, 새만금 신공항이 이제 잼버리 때문에 불똥이 튀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입찰 진행 중이죠. 아마 새만금 신공항 그 입찰을 진행 중인데, 아마 턴키로 지금 아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새만금 공항이 처음에는 잼버리 때문에 이제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뭐 잼버리가 이미 끝났고 더군다나 또 잼버리가 잘 끝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뭐 상당히 그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 잼버리.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다시 해야 되냐, 뭐 이걸 왜 계속 진행해야 되냐 이 사업을. 지금 아마 제출이 언제죠? 뭐 거의 지금 제출이 가까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것 불똥이 튀었다, 새만금 신공항에 이걸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뭐 학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보니까 조금 이제 해외에 관련한 소식들도 들어있습니다. 태풍 란이 이제 태풍 이름이겠죠. 일본 상륙 도토리 현서 벼랑 무너져. 그리고는 보면은 사진들이 몇 개 나와 있더라고요. 도토리 벼랑 무너져. 그러니까 뭐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교량이 쓸려간 그런 사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대부가 완전히 파괴됐죠, 그죠? 여기 이제 제방 일부하고. 그럼 여기 지금 산사태 난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는 요거는 이제 그 미국 그 얘기인데, 교량들이 미국이 이제 교량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토목하는 사람들은요. 예산 배정을 잘 안 하고, 요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그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노후화된 교량들을
리뉴얼 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전에 그 교량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후 교량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겠죠.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계산은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도 또 유럽 요즘에 상당히 많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런 폭우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홍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노르웨이 교량이 이제 이 철도교인데, 이 철도교가 떠내려갔다는 얘기죠. 이거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더라고요. 1957년에 만들어진 교량이고, 여기 읽어보니까 뭐 직접 기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마 당국에서는 쇄골에 의해서 교량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소식입니다. 여기 최신 소식은 주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인데, 남양주시, 그 다음에 건설산업비전본의 행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주로 여기 이제 뭐 위원 모집, 전문위원, 이런 심의위원 모집 공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핫클립은 이제 그 요즘에는 워낙 그 동영상 유튜브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동영상은 댐 인 노르웨이. 아까 그 교량 무너진 거 있죠? 그 기사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댐이 무너지면서 많은 그 물이 내려오면서 그런 사고가 났다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이 댐이 이제 전체 무너진 건 아니고 이제 댐의 일부가 무너졌다는 이제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하류 지역이 그죠? 처음에 이제 평소에 흐르던 물보다 많은 물이 흘러내려갔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침수도 되고 아까처럼 다리가 붕괴되고 이런 사고가 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뭐 We talk about a lot 중장비를 of big structures on this channel, but it takes a lot of big 소거하고, 아무튼 중장비들이 몇 가지죠. 아무튼 Every Construction Machine Explained in 15분 안에 이제 이 건설에 쓰이는 장비들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우리들이 흔히 보던 장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되게 신기한 장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영상은 엔지니어 보안관 건축사법 건축법 분석 1편인데요.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 보안관이라는 채널입니다. 최근에 개설된 채널로 알고 있는데요. 뭐 토목 관련한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모여서 보다 안전한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건축사법, 건축법 분석 1편입니다. 이게 1, 2, 3, 4편까지가 있는데, 건축사와 엔지니어 어떤 차이가 있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그 플랫슬라브, 그러니까 무량판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건축사들과 건축구조 기술사가 지금 상당히 그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는 이번 사고는 건축구조 기술사 잘못한 거다. 그 다음에 건축구조 기술사는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건축사법으로 인해서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제대로 건물 설계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거든요. 요 채널에서도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다는 요 대한민국의 이제 건축사법 제4조 5조 그 다음에 건축법 요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약간 그런. 물론 뭐 엔지니어가 당연히 구조 도면 엔지니어가 그리고 엔지니어가 뭐 기초 계산하고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건축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건축사들이 도면을 작성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단지 그 안전을 확인만 하는 역할로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건축구조기술사들은 고치고 싶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건축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한참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지금 이 코너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그 코너의 이름을 토익 돌로 할까, 토익 N으로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토목 읽어주는 뭐 돌종, 토목 읽어주는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름이 더 좋은지 뭐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목학계 뉴스레터 함께 보기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